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덥진 않았는데요. 또 이제 비가 그치니까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좀 주식시장도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장이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뜨겁거든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좀 차갑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냉정하게 잘 분석을 해보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9%대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0.4%대, 다우존스도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는 10일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좀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제가 정유주 얘기들 좀 많이 드렸었는데, 중국의 부양책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2%대 상승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유가가 2%대 강세를 보면서 배럴당 78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시장은 나름대로 괜찮다, 견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지수로만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3%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썩 웃지만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 오늘 새롭게 또 상한가를 기록한 LX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수 240개대, 하락 종목수 650개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요, 무려 상승 종목수 260개대,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128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요, 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1287개로 역대 26위였어요. 하락 종목수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지수가 플러스 나온 건요, 오늘이 최초입니다. 하락 종목수 1250개까지가 상위 40위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나온 날은 오늘이 최초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일정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니까 그동안 정말 주식과 관련된 글을 하루에 손 꼽을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코프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포스코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들이 주식 얘기로 상당히 핫해졌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초창기라면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일부 종목에 한해 국한되어 있고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다 이러면서 인증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정말 쏠림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벌써 54조 원을 돌파했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 참여를 하는 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일부 종목들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도 공부를 좀 해서 저평가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자,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좀 상승폭이 컸던 LS라는 기업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일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뭐냐 이러면서 이제 LS 그룹도 LX 네트워크스, LX 일렉트로닉, LS 전선 아시아,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이런 LS 그룹주들이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약간 엮여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상당히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LS가 오늘 뭐 상한가 기록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요, 주당 순이익 보면은 14,000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17,000원 넘어가고요. 자산 가치도 14만원, 15만 6천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솔직히 뭐 15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이 제외하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92,400원 요 정도일 때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면은 요렇게 하루 만에 좀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평가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시간과의 싸움,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커뮤니티 쪽 글들을 봤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은 뭐 바보가 아니냐, 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를 그렇게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치 투자를 하면은 이제 또 가치 투자가 웃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겨우 PBR 1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요즘에 보면 저한테 가장 좀 많은 질문이 포스코홀딩스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매도하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도 저를 탓할 것이고요, 제가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더 올라가지 않아도 저를 탓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의견을 조금 드린다면은, 어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게 2007년도 10월 달에 물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76만 5천 원에. 저는 그 정도 가격은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좀 쉬었다가 더 가고 쉬었다 더 가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더 가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그런 의견을 살짝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판단은 본인이 해라,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9%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사실 15만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그래서 밀렸다가 또 올라오는 초기 요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2만원대에서 다시 또 14만원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2차전지만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도 과거부터 발굴을 했다면은 뭐 상당히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은 후회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나는 10만원에 팔았는데 또 벌써 14만원이 됐다, 뭐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할 거면은 차라리 꺾일 때 파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의견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종목들, 기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세에 올라타고 꺾일 때, 또 근데 이제 꺾일 때는 항상 우리는 최고점을 받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팔 거거든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부분들 정말 욕심들을 버리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사이클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겪다 보면은 어쨌든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좀 미리라도 팔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못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겪어봐야 되고,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두산바켓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엄청 개파락한 6월 21일 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다시 살 기회가 와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계속 발굴을 해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건설 기계 관련된 뭐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 그런 얘기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DY 파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발굴을 해내시다 보면은 2차전지만 종목이 아니라는 거를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면 최소한 엔터주라던가 이런 뭐 재건 관련주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해내시면서 좀 수익들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함께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